이제 몇 해만 더 남으면 무명전설은 결말을 향해 갑니다. 현재까지 대다수 시청자들의 지지는 성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은 그가 지금까지 4주 연속 대국민 투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순위만 놓고 본다면 성리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위표를 통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참가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순위를 보면 1위 성리에 이어 2위 황윤성, 3위 최우진, 4위 하루, 5위 김한율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국민 투표 결과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순위는 시청자들의 선택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기 때문에 4주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리의 안정성과 확실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순위에서는 지속적인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음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참가자를 좋아해서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보고 느낀 개인적인 판단 역시 함께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는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계속 지켜보면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분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희미해 보이는 참가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더 주목시키고자 하는 인물이 따로 있다는 인상 역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점이 바로 성리와 같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무대 위에는 항상 조명이 닿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부정적인 의미로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리에게 매 라운드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 방송된 8회차만 보더라도 성리가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구조 자체가 그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규칙은 어디까지나 규칙입니다. 게임의 긴장감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규칙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력한 참가자가 탈락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은 결국 아쉬운 결과였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리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리를 통해 언급된 모든 사례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논란이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무명전설이라는 제목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이름 없는 가수들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실력과 절박함으로 판을 뒤집는 이야기.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기대한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미 여러 방송에서 얼굴을 알렸던 가수들, 대중적인 인지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던 참가자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무명전설의 가장 큰 감동 포인트는 무명이 살아남는 데 있는데, 만약 유명 가수들만 줄줄이 준결승으로 올라가고 정작 이름 없던 참가자들이 대거 탈락해버린다면 이 프로그램은 자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성리와 황윤성, 그리고 하루를 둘러싼 비교가 특히 민감해집니다. 성리는 대국민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리가 무명이라고 하기엔 이미 유튜브 조회수가 높았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시청자들은 그 이후의 활동량이나 방송 노출, 업계 인지도를 놓고 보면 오히려 황윤성이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수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말하는 무명의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무명이고 누가 사실상 유명 가수인지 경계가 흐려져 버리니까 시청자들은 심사와 편집, 기사 노출 하나하나를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팀전 구조입니다. 이번 무명전설은 개인의 실력만으로 생존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팀 메들리, 리더전, 방청객 점수, 마스터 점수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아무리 개인이 잘해도 팀원이 실수하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리는 분명 존재감이 강했고 대중투표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리더가 이창민이기 때문에 리더전 결과에 따라 성리의 운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허무한 구조입니다. 무대를 제대로 해낸 참가자가 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담까지 같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거죠. 반대로 하루팀 역시 상황이 마냥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팀 메들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리더전에서 기대만큼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현장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하루팀 역시 누군가는 탈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탈락 가능성이 아닙니다. 바로 그 탈락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만약 하루, 황윤성 같은 인지도 높은 참가자들이 살아남고 박민수 같은 참가자가 밀려난다면 시청자들은 그 결과를 단순한 실력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박민수 역시 이번 무대에서 누구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무대에 대한 절박함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명세나 방송 친화력, 제작진의 선택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면 여론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준결승 진출 구조는 너무 잔인합니다. 27명 중 14명만 생존하고 무려 13명이 탈락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 말은 결국 각 팀에서 2명 이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팀의 색깔보다 개별 참가자의 생존 서사가 훨씬 더 절박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름 있는 가수들이 대부분 살아남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무명전설을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잘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잘하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 절박한데도 조명받지 못했던 사람이 드디어 무대 한가운데로 올라오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명전설이 계속 상승세를 타려면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실수한 사람은 정말 실수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무대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사람은 그에 맞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이름값이 있는 참가자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더 오래 살아남는 그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기적이 아니라 유명세의 재확인 무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감동이 아니라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 흐름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방송에서 밀어주는 듯한 분위기에 비해 실제 개별 무대 반응은 기대만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음에도 훨씬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어도 온라인 대중 반응과 방송 내부 평가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회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인 반응 지표 중 하나가 조회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회수와 현장 점수, 마스터 평가, 편집 분량이 계속 어긋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결국 묻게 됩니다. 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이 판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신성의 존재도 이 프로그램의 구조적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신성이 여기 왜 나오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방송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름값도 충분한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성이 이번 무대에서 압박감을 토로하고 최우진을 위로하며 눈물까지 보였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치열함이 무명 참가자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명 가수도 힘들다.
그것과 무명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준결승행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이전에 누가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맞는가입니다. 만약 실력과 서사를 모두 갖춘 무명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이미 익숙한 얼굴들만 살아남는다면 무명전설은 가장 중요한 타이틀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유명세가 있더라도 정말 이번 무대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참가자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결단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 프로그램은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유명 가수의 몰락 자체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납득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납득의 기준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들이 하루, 성리, 황윤성, 박민수, 신성, 이창민입니다. 하루는 밀어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성리는 대국민 투표 1위라는 강력한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황윤성은 방송을 거듭할수록 가수로서의 진심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박민수는 인지도에 비해 훨씬 더 치열한 절박함을 무대에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성은 이름값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받고 있고 이창민은 자신의 실수와 리더전 부담으로 인해 팀 전체의 운명까지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느냐에 따라 무명전설의 여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리팀은 지금 가장 예민한 팀입니다. 팀 메들리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리더전 변수 때문에 1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성리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팀원들 중 누군가는 탈락해야 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민이 리더전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결국 탈락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리가 잘해놓고도 팀 구조 때문에 위험해진다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의 설득력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무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하루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전반의 분위기만 보면 가장 주목받는 팀처럼 보이지만 정작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장한별이 리더전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아 판을 뒤집었다는 현장 반응, 방청객 점수가 최종 반전에 결정적이었다는 이야기, 하루가 눈물을 보인 장면이 단순 감동이 아니라 팀 성적 하락의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하루팀도 무사히 전원 생존하는 그림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탈락자가 박민수가 되느냐, 황윤성이 되느냐, 혹은 예상 밖의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후폭풍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무명전설 준결승행이 단순한 결과 발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 테스트라고 봅니다. 제작진이 정말 감각이 있다면 시청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공정성과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정 참가자를 지나치게 전면에 내세우는 기사 사진, 애매한 편집, 납득되지 않는 점수 흐름이 겹치는 순간 아무리 좋은 무대가 나와도 시청자들은 감동보다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건 오디션 프로그램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디션은 실력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기적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고 무대가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저 결과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명전설은 바로 그 가장 예민한 선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하루 밀어주기 논란, 유명 가수 잔류 논란, 팀전 구조의 불합리성, 방청객 점수 변수, 리더전 배점 문제, 그리고 유튜브 반응과 방송 평가 사이의 괴리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려는 순간입니다. 과연 무명전설은 정말 무명의 전설을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결국 익숙한 이름들만 살아남은 채 무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만 공허하게 남기게 될까요? 이번 준결승행은 단순한 한 회차 결과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까지 시청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급격한 불신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들은 노래보다 먼저 그 결과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